양자 컴퓨터 하면 무슨 공상과학 영화에나 나올 법한 얘기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정밀한 조립 공정의 결과물입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오늘은 미래 기술의 향방을 가를 두 가지 핵심 레시피, 초전도 방식과 실리콘 방식을 제대로 한번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계를 만드는데 그 부품 하나하나를 원자 단위로 조립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양자 컴퓨터 제조의 본질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정교한 엔지니어링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두 개의 설계도,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이 둘입니다. 하나는 초전도 회로 방식, 다른 하나는 실리콘 스핀 큐비트 방식이죠. 이게 완전히 다른 철학에서 출발한 기술들이라서 지금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거든요. 오늘 설명은 이런 순서로 진행해 볼게요. 먼저 각각의 레시피를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초전도 방식으로는 어떻게 퀀텀 샌드위치를 만드는지, 그리고 실리콘 방식으로는 어떻게 전자를 가두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핵심만 딱 비교해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레시피부터 한번 파고 들어 볼까요? 초전도 방식의 핵심 아이디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시적인 물체 자체를 양자역학적으로 움직이게, 작동하게 만들자는 겁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깨끗하고 완벽한 바닥을 준비하고 그 위에 저항이 전혀 없는 고속도로를 쫙 깔아준 다음 마지막으로 마법의 샌드위치를 만드는 거죠.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볼까요? 첫 단계는 완벽한 바닥, 그러니까 기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이 양자 신호라는 게 엄청나게 미세해서요.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정보가 그냥 다 새어 나가버려요. 그래서 보통 반도체보다 수천 배는 더 순수한 저항값이 10만 옴 센티미터가 넘는 고저항 실리콘을 사용해서 거울처럼 매끄럽게 갈아내는 겁니다. 자, 이제 반짝이는 바닥 위에 저항이 없는 고속도로를 깔 차례입니다. 스퍼터링이라는 공정을 쓰는데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마치 금속 덩어리에 에너지를 빵 쏴서 금속 원자들을 팝콘처럼 톡톡 튀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판 위에 아주 얇게 입히는 거죠. 바로 이게 초전도 상태를 만들기 위한 핵심 숫자입니다. 팝콘처럼 튀겨낸 그 알루미늄막의 두께가 정확하게 100에서 200 나노미터 사이가 되어야만 저항이 완벽하게 0이 되는 그런 초전도 고속도로가 완성되는 겁니다. 이제 이 레시피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바로 양자 컴퓨터의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하는 부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꼭 3단 샌드위치를 만드는 과정이랑 아주 비슷해요. 이 샌드위치의 이름은 조셉슨 소자라고 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빵 사이에 아주 얇은 산화 알루미늄 절연층을 살짝 끼워 넣은 구조예요. 바로 이 얇은 막을 통해서 전자가 벽을 그냥 뚫고 지나가 버리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바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절연층의 두께입니다. 불과 1에서 2 나노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원자를 겨우 대여섯 개 쌓아 올린 높이예요. 이 마법 같은 두께 덕분에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가 작동하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죠? 자, 이제 두 번째 레시피로 넘어가 볼까요? 실리콘 방식은요, 초전도랑은 완전히 철학 자체가 달라요. 어떤 거대한 구조물을 만드는 대신에 가장 작은 단위인 전자, 딱 한 개를 잡아서 제어하겠다는 방식이거든요. 이 방식의 가장 큰 잠재력, 어쩌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기존의 반도체 재료 기술이랑 그 막대한 인프라를 거의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양자 컴퓨터의 대량 생산 가능성을 활짝 열어준다는 뜻이죠. 실리콘 레시피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먼저 양자 정보에 방해가 없는 아주 특별한 실리콘을 준비해요. 그리고 그 위에 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작은 문들을 조각해내고요. 마지막으로 그 문으로 만든 방 안에 전자 딱 한 개를 쏙 가두는 겁니다. 그냥 아무 실리콘이나 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에 있는 실리콘 29는 핵스핀이라는 성질 때문에 양자 정보에 계속 잡음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인공적으로 핵스핀이 없는 실리콘 28 동위원소만 99.9% 이상으로 아주 순수하게 정제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와, 근데 여기서 요구되는 정밀도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준입니다. 전자를 가둘 그 작은 방을 만들려면요, 폭이 불과 20에서 40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초미세회로, 그러니까 게이트를 실리콘 위에 아주 정교하게 조각해야 하죠. 이 차트가 두 기술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보세요. 초전도 방식은 150 나노미터 정도 되는 두꺼운 막을 쌓아 올리는 방식이라면 실리콘 방식은 그보다 훨씬 얇은 30 나노미터 수준의 가느다란 선을 조각하는 방식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조각된 게이트에 전압을 딱 걸면 퀀텀 닷이라는 아주 작은 인공적인 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방 안에 전자 딱 한 개를 가두는 데 성공하면 바로 그 전자의 스핀,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양자 컴퓨터의 큐비트, 즉 정보의 기본 단위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두 가지 레시피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두 방식을 나란히 놓고 뭐가 어떻게 다른지 핵심적인 차이점들만 쏙쏙 뽑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요약해주네요. 기판부터 큐비트 구조, 핵심 수치, 그리고 장단점까지. 초전도 방식은 상대적으로 기술 성식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외부 노이즈에 아주 민감하고요. 실리콘 방식은 기존 반도체 공정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는 대신에 그야말로 극도의 정밀도를 요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오늘 설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라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근데 이 세 가지 숫자는 정말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숫자, 바로 100에서 200 나노미터입니다. 이게 뭐였죠? 맞습니다. 저항이 완벽하게 0이 되는 초전도 고속도로, 즉 알루미늄 금속층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두께였죠. 자,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숫자는 20에서 40 나노미터입니다. 방금 전 숫자보다 훨씬 작죠? 이건 실리콘 위에 전자 한 개만을 가두는 퀀텀 닷을 조각하기 위해 필요한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한 게이트의 선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경이로운 숫자입니다. 단 1에서 2 나노미터, 원자 대여섯 개 높이에 불과한 이 두께는 초전도 큐비트의 심장, 조셉슨 소자에서 양자 터널링을 일으키는 바로 그 마법의 두께입니다. 두껍게 쌓아올리는 방식과 아주 미세하게 깎아내는 방식.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접근법 중에서 과연 어떤 기술이 미래 양자 컴퓨터의 표준이 될까요? 아직 그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로 그 점이 이 분야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드는 것 아닐까요?